네, 이번엔 3학년 첫 단원인 제곱근과 그 성질에 대한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으로 내려와서 탐구하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탐구하기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이러한 사각형에서 이 변의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찾아가는 걸로 해서 제곱근을 정의하는 형태로 탐구하기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수업 방식도 이러한 길이의 존재성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제곱근을 정의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제곱근을 정의를 바로 해버린다는 점 하나 하고요. 이런 탐구활동처럼 도입하는 것을 꼭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모는 종이의 칸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2학년으로 내려버리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진짜 가지는 활용성을 많이 약화시켜버려서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대부분 동의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2학년으로 내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 닮음하고의 연관성보다는 제곱근을 활용해서 실제로 활용 문제에 응용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교육과정 바뀔 때는 다시 좀 제곱근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바뀌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살펴보도록 하면요. 블로그에 올리면서 예전에 수업 의도하고 수업의 흐름을 적어놨었나 봐요. 그래서 수업 흐름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보면요. 저는 이 정의를 전체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루트 2나 루트 5 같은 경우에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넓이 2인 정사각형을 충분히 쉽게 그려볼 수 있고요. 넓이 5인 정사각형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분명 존재하긴 하는구나.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을 건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해보다 보면 소수점 아래로 계속 나오는 무한소수가 나와. 이 무한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2라는 것을 정의하자. 그래서 제곱근을 정의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실제로 여러 개 그려보면서 좀 익숙해지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 과정은 학습지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사각형 만들기 게임이에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모는 종이에 칠하면서 사각형이 되면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거 많이 해보니까 쉽게 이기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날 당일 1시간만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규칙을 이렇게 다른 돌이 지나가면 정사각형이 안 되는 걸로 규칙을 추가하시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첫날은 가볍게 선생님 소개도 하고 수업 소개도 하고 간단하게 이 게임 한 가지 한 종류만 하면서 1시간 보내서도 충분히 괜찮고요. 이게 익숙해지고 사각형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 다음 시간 진도 나가고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게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관계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게임 한 시간을 통으로 하셔도 괜찮고, 게임만 하시기 좀 너무 아깝다 그러면 게임 하시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장에 모는 종이에 이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넓이가 다양한 사각형들을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마치시면 1시간에 마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중에서 정사각형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넓이가 1인 거, 넓이가 4인 거, 넓이가 9인 거. 이런 것들은 한 변의 길이가 1, 2,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넓이가 2인 것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다가 사각형을 넓이가 2인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길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x라고 할 때 이 식을 표현해 보면 x의 제곱은 2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곱근이나 용어를 표현하는데 꼭 지금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분명 있긴 있겠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분명 1은 아닌 것 같고 2를 제곱하면 4니까 2도 아닌 것 같아. 한 1.5 정도 될까? 그럼 1.5에 제곱하면 2.25니까 1.5도 아니야. 좀 이런 생각 정도만 가질 수 있게. 존재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은 수구나.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수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길이를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니까 정사의 넓이가 2가 되는 것은 분명 1보다는 한 변의 길이가 크고 2보다는 작을 거야.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사각형을 많이 그려보면서 넓이가 크면 클수록 길이도 커진다. 이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직접 한번 아이들하고 진행을 해봅니다. 계산기를 주면 좋아요. 요즘은 애들 다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잠깐 빌려가지고 계산기 어플로 사용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은 어려워해서 이 부분은 같이 1부터 1.9까지는 해보는 과정을 하는 거죠. 1, 1.21, 1.44, 1.96, 2.25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해보면 한 1.4에서 1.5 사이가 되겠구나. 이 정도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 방법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요. 제가 해본 결과 혼자 하면 좀 어려웠는데 2명 정도 짝지어서 하면 대부분 해결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핸드폰 하나 정도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핸드폰 사용할 때 학생들이 다른 짓 안 하고 핸드폰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다 개인별로 주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4명이서 하나만 줄 때는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보통 이제 2명 정도만 해도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2명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계산기로는 한 10자리까지는 나와요. 대부분 학생들이 10자리까지는 대부분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나름 재밌어하고요. 집중력도 높고요. 이게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이렇게까지 긴 자리를 구해보는 활동을 해본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재미있게 잘 하고요. 10자리까지 찾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뭐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리 루트 이 값을 뭐 소수 1, 20번째 자리까지 많이 구하셔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친구들이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성취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길이는 존재하는데 넓이가 2, 5, 7, 8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소수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거죠.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이 숫자는 수어점 아래로 무수히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필요가 생긴 거죠. 길이가 존재하는데 이 길이를 1.414 이렇게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를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이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이라고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하진 않아요. 우리가 x제곱은 2를 푸는 것을 풀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돼야 필요 충분 조건이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길이만 가지고 하는 거여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얘기도 아직 안 해요. 그냥 오직 이때는 양의 제곱근일 수밖에 없는 양의 제곱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각형의 길이로만 정사각형의 길이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음의 제곱근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는 조금 오류라고 수학적으로 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의도한 바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니까 그 정도는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더 아이들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보고요. 뭐 이런 것들도 해보는 거죠. 루트 49의 값이 혹시 있을까? 여기서 이유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관련해서 주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4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야. 그럼 이거 얼마겠어? 이런 형태로 사각형하고 제곱근하고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하고의 관계성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고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음의 제곱근을 도입하는 과정이에요. 사각형 한번 그려보는 거죠. 수직선에
이렇게 넓이 2인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컴퍼스를 이렇게 내렸을 때 루트 2가 여기에 표현되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죠. 그리고 이 길이는 당연히 수직선은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이것을 제곱하면 2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2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루트 2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루트 2와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수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확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교과서에서 시작하자마자 제곱근은 이렇게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5짜리 사각형 그려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해보는 일이고요. 이제 정의가 제대로 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1차 시에 정의를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차 시나 4차 시에서 이 원래 교과서에 있는 이런 제곱근의 정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제곱근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는데요.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새롭게 수가 확장되다 보니까 오개념들도 많이 생기고 혼동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단원이 제곱근 단원인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본 것들이에요. 이 자료도 한번 나중에 카페에 올라온 파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나중 그 계산기로 길이 구하는 과정 할 때 아이들이 좀 정리할 때 쓰라고 만든 표인데요. 이 표 없이도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잘 여백 공간에 이용해 가지고 다 잘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성질들을 탐구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정의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의를 하는 실제 수학자들이 경험했을 법한 사고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수업 디자인이고요. 이 단원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이 최대한 처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교사들이 저랑 같이 해가시면서 수업을 좀 디자인하는 형태의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보완해가지고 자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